자,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래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박명균 세무사님이 최근에 내신 신간인데 PCI가 뭡니까 도대체? 네. 이게 그래도 요새는 많이 알려져서 네네.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제 네. 활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원리는 간단한데 네. 이제 자산 그리고 네. 소비, 그다음에 네. 소득 네.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벌어들인 이제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증여나 막 상속 받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네.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뭐 현금 영수증 네. 그만큼 이제 쓴 돈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남은 돈이 이제 실제로 이제 나한테 있는 돈인데 네. 이 돈과 늘어난 재산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이 재산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이 금액과 이제 갭이 생기니까 네네. 이 금액이 이제 사업소득이 누락이 됐든 네. 증여가 누락이 됐든 그 혐의 금액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쓴 또 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남아있는 돈이 1억밖에 없다. 네.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버렸다. 그렇죠. 9억이 이제 비는 거죠. 그럼 9억이 비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 금액이 음. 아무래도 클수록 조사 대상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클수록 조사 그렇죠. 대상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억짜리 아파트에서 9억이 빈 걸 했는데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그 빈 금액이 뭐 30억, 50억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사 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실제 실무하셨을 때 이런 걸 기반으로 조사를 하신 거죠? 이제 국세청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서가 있고요. 네.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하는 부서가 있고요. 아, 구두로 닦으면 이제 네, 갖고 네. 오시는 분이 있고 실제 다른 분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는 이제 실제 조사하는 네. 데서 근무를 해서 제가 직접 네. 이걸 활용을 해서 아. 그런 적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사람이시네, 이분. 실제 조사를 하신 분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분석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은 뭐 좀 뭐 개인정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까 우리가 말한 뭐 9억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정도 차이 난 걸 보셨습니까? 하나만 알려주세요. 조사한 거 케이스 중에서. 저는 무조건 10억 넘는 거였죠. 거의 10억 넘는 네. 거. 예. 지금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10억 넘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10억 아래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제가 했던 경험이 그랬다는 거지 아무래도 네네. 어쨌든 그게 딱 칼로 잘라서 네. 이게 하고 안 하고 딱 정해지는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더 제가 들어가서 실제 세무조사 하셨던 네.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뻔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빵꾸난 그 구멍을 네. 얼마나 어떻게 소명을 하냐. 네. 네, 국세청이 분석을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금액을 점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데 네. 자금 출처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혹시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소명을 할 때. 소명을 할 네. 때,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저 이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뭐 대출? 대출은 근데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간 차용입니다. 개인 간 차용. 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 빌렸다. 그렇죠. 증여가 아니고 빌린 거다. 네. 그다음에 우리- 매출 누락이 아니고 빌린 거다. 네. 차용증 썼다. 그렇죠. 자,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거의 다 증빙을 못 해요. 네. 네, 차용증을 한 장 써오긴 써오는데 네. 이렇게 만져도 막 인주가 막 이렇게 막 늘어날 정도로 네. 네, 그 당장 뭐 누가 봐도 어제 작성한 건데 100번 양보하더라도 뭐 그렇다 쳐도 네. 네. 뭐 원금 지급된 내역도 없고요. 이자 네. 지급된 건 당연히 없고 네. 네. 그 계좌 보면 ATM기로 이 사람 계좌에 계속 입금이 돼요. 네. 네, 현금으로. 어디서 온지 모르죠. 네. 그리고 정작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 계좌에서 이 사람한테 온 네. 내역도 없고 아. 뭐 그거라도 좀 맞아야지 이게 네. 좀 빌려준 인정을 거다. 해줘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까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말씀했듯이 좀 고액 부동산 같은 거 살 때는 네. 좀 그 부분까지 조사 나와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다 정도는 좀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조사가 나오거나 소명을 요청받았을 때, 네. 아, 우리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잠깐의 꼼수나 이런 거 보니까 통하지 않는데,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뭐 아무래도 그 예, PCI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갭을 줄이는 게 네.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가장 좋은 건 이제 성실하게 신고를 좀 해두시는 게 좋죠. 네. 사업소득도 지금 당장 소득세 내는 거 아까워서 좀 매출 누락이나 막 차명 계좌를 쓴다든지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게 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서 그 네. 갭을 줄여가지고 좀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또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네. 10년치 계좌를 보다 보니까 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이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6억 정도가 어느 모르는 사람한테 네. 돈이 갔는데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이 상속인들 아들들 명의는 아닌데 네. 돈이 갔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상대방 계좌 번호를 은행에다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 인적사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인적사항을 해서 이제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언제 이 사람이랑 거래를 했냐. 처음에 기억을 못 해요. 이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날짜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임대 보증금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임대 보증금을 아, 아들한테 계좌를 주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대신. 직접 집주인한테 이제 넣어준 겁니다. 네네. 네. 그 당연히 그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당장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왔더라도 네. 그런 과정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게 네.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신고를 해 두시거나 어떤 그런 큰 금액 거래에 있어서는 본인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네. 같은 게 좀 잘 작성을 해두시라는 게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구체적으로 잘 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증빙을 진짜 차용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네. 이자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안 넘으면 큰 이슈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4.6% 했을 때 2억 초반 얼마까지 네. 무이자도 된다. 그때 정말 이자를 만약에 안 냈어요. 그렇죠.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경우에? 근데 그게 네. 이 상환을 전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자도 지급 안 됐고. 그 네. 중간에 만약에 조사가 나와서 이 돈 뭐냐. 그러면 좀 근데 주장할 게 그렇지. 차용증 한 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자는 안 내는데 네. 이제 그 1,000만 원 이하니까 대신 이제 원금을 좀 나눠서 갚겠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네. 그나마 원금 상환으로 네네. 그렇게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좀 안 내시더라도 원금 상환이라도 좀 일부 네. 계속 하시고 계좌 이체할 때 꼭 메모에다가 그렇죠. 적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